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사에서 드디어 2022년 1분기 XRP 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5월 1일에 나왔고요. 이 트위터는 5월 2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월 2일에 이 트위터를 보고 알게 된 거고요. 5월 1일은 바로 어제죠. 어제 나오게 됐는데 리플 인사이트에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터를 보면 1분기 XRP 마켓 분기 보고서 이제 나오게 됐고요. ODL의 기록적인 ODL의 성장과 XRP 레저 위에서의 NFT,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레귤레이션과 어떤 공공정책 안에서의 어떤 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걸 좀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 한번 쭉 차례대로 뭐 필요한 부분만 쭉쭉쭉 보면서 볼게요.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 얘기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추려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는 크립토 마켓 서머리 같은 거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 뭐 현재 상황들 이야기하고, 이 중에서 이제 NFT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NFT가 마켓 볼륨이 기록적으로서 아주 기록적인 그런 기록이 남겨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쭉쭉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BAYC 이야기 또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리플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해 주는 게 NFT 공간, NFT 스페이스 장소 안에서 XRP 레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사에서도 이 크리에이트 펀드라는 것을 이제 런치를 했고, 이 안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NFT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4천 어플리케이션 넘게 리플사는 받았고, 또 보조금도 수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NFT 프로젝트 안에는 뭐 게임,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아트, 그 다음에 XRP 레저 위에서 뭐 이런 다양한 NFT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XRP 레저의 어떤 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뭐 이제 가격적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낮은 비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은 민트 하는데, NFT를 민팅을 하는데 수수료가 0원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요 스마트 컨트랙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민팅을 하거나 뭐 NFT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의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작업이 필요 없이 마음껏 NFT를 민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 탄소 중립도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XRP 레저의 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XRP 레저에서 여러 가지 NFT 그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엑스펑크 뭐 요런 프로젝트들을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조던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 NFT가 조만간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펀드하고 맺은 이런 파트너십과 함께 협업을 해서 마이클 조던의 NFT를 발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 NFT 이야기 잘 보시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암호화폐 흐름 얘기하고, 그 다음에 NFT 얘기하고, 리플사도 NFT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들보다도. 그래서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XRP 보세요. 그 XLS 20 업데이트 대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리플 X에서 이런 XLS 20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출시를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 중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P 레저 커뮤니티를 위해서 안정성과 또 확장성이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언짓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XLS 20을 이 XRP 레저 메인넷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이 밸리데이터들이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반대한 이유가 뭐 이런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스케일에서 어떤 XRP 레저 위에서 이런 NFT가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이런 테스트 퍼포먼스적인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경험을 하고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밸리데이터에서는 약간 좀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80%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승인을 해야지만 요구가 되어야 되지만 XLS 20을 이제 XRP 레저 위에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의 그 XRP 레저에서 NFT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편하게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다들 요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NFT 프로젝트들이 다 요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진행이 된다면은 NFT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P 레저라고 생각하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바로 멀티체인이죠. 크로스 브릿지 인터게이션. 자, XRP 레저 위에서 이런 키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체인 그 다음에 올 브릿지를 통해서 XRP 레저가 여기저기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WXRP, 그래서 이 WXRP가 강조가 돼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XRP가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WXRP로 이제 민트가 가능하게 되어졌다.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죠. 조만간에 조만간에 onxrp.com, 이 onxrp.com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요즘에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엑스펑크하고 연결이 됐고 이 디센트럴라이즈된 이런 브릿지를 통해서 onxrp.com을 통해서 이런 이더리움이나 다른 체인에 이런 관계된 곳에서 이런 어떤 XRP 레저에 있는 코인들의 자산들 아니면 NFT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앞에 내놓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리플사가 워낙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XRP 레저 위에서도 덱스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XRP 툴킷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onxrp.com, 솔로제닉, 그 다음에 게이트 허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허브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죠. USDC, USDT, 갈라, WXRP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거래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이 이제 나와지게 된 거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레귤레이션이 나옵니다.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정책 부분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눈치라도 채시면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태껏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귤레이션인데 특히 이제 한국 쪽에 이제 정책 페이퍼를 출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GBC 코리아, 옥스포드, 메트리카, 그다음에 리플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런 정책 페이퍼를 한국 그런 폴리시 메이커하고 이런 정책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 레코멘데이션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 제출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행사가 열렸었죠. 그래서 요거 부분을 가장 좀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뭐 바이든이 어떻게 사인을 했고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소송도 그 뒤로 소송의 업데이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리플사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금방 눈치가 채실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드디어 이제 XRP에 대한 이제 보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ODL에 관련된 판매가 저번 분기보다 많았죠. 그러나 이제 리플사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거래소에서 매수가 된 게 아니고 세컨더리 마켓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 3배 정도
3배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 빼기 보면은 요렇게 273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XRP 가지고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저번 분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ODL에 관련된 XRP 판매는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생태계가 그래도 넓혀지고 있구나. ODL에 관련된 생태계가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이 프로메틱 세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거래소에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제 리플사에서 여기 보시면 4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오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문맥을 보면 지금도 이 거래소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오타가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1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ODL 데일리 볼륨 총 XRP 볼륨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비트코인도 골골 거렸고 XRP도 골골 거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XRP를 계속적으로 리플사에서 이제 사드리고 있잖아요. 세컨더리 마켓에서 XRP를 이제 사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서 이제 그 XRP를 이제 사게 될 거라고 합니다. XRP를 미래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그 마켓 프라이스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XRP를 사들일 계획이고, 이제 ODL이 계속적으로서 이제 글로벌 모멘텀을 위한 ODL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서 이렇게 리플사가 XRP를 사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유동성 허브 때문에 된 거 아닐까, 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리플사에서는 리즈도 합니다. 그 리즈는 숄텀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XRP를 이제 그게 판매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리플사로 이 리즈한 것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95.3 밀리언 XRP가 현재 리징이 되어졌고, 이제 다시 받게 될 거예요. 또 넘어가게 되면 요거 설명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볼륨인데, 가격의 흐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적 데일리 볼륨,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일리 나타낸 볼륨을 나타내는데, 요 평균을 보면 뭐 그냥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뭐 크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크로락은 자 3개월 이제 3빌리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30억 개 XRP가 풀렸고, 다시 22.5 밀리언 4 밀리언 빌리언이기 때문에 24억 개는 다시 XRP 그 에스크로로 다시 반환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RP 커뮤니티, 그 XRP 레저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볼륨이 총 80빌리언 XRP를 통해서 61빌리언 달러가 XRP 레저 위에서 이루어졌고,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140.8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들이 계속적으로서 이제 뭐 창조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다양한 사용 케이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RP 레저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이런 프로젝트와 앱을 만들면서 XRP의 활용성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RP 레저 해카톤 안에서 이런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이런 XRP 레저 위에서 개발을 하는데, 이 해카톤 쪽에서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NFT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ERC721에서 XLS20으로 이제 브릿지 NFT가 이제 탈중화된 NFT 브릿지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프로젝트도 NFT 요 프로젝트도 이제 쇼케이스 바로 이제 보여주게 된 것 같고요. 뭐 오토 ML NFT라는 것도 있는데, 뭐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뭐 NFT
그 소유 자산된 이런 증명과 같은 NFT를 이슈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어떤 뭐 보장된 그런 리포트 그래서 이렇게 러닝 플랫폼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볼텍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XRP 레저 위에서 이런 IPFS 이것을 이용해서 기능적인 NFT를 민팅을 한 이런 폼 안에서 어떤 리워드를 주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약간 좀 어떤 디파이 기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약간 좀 배당금 주는 아니면 에어드랍 해주는 약간 요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이렇게 보고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사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1빌리언 XRP를 이런 XRP 레저 프로젝트를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XRP 1빌리언 XRP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분기에 이 XRP 레저 보조금에서 어플리케이션이 170개 이상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받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독립된 어떤 그런 판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거의 학자들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학자,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어떤 창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UBRI 파트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발전할 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계획이 이제 2분기 말에 이제 이 3분기 웨이브에 대한 어떤 이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이제 언급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조금이잖아요. 지금 리플 X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게. 그래서 2분기 말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짤막하게 다 끝났고요. 제가 지금 쭉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서도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딱 알아채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보고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목이 아프네요. 목이 아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